띵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견적 영상에서는 직접 컴퓨터를 만져보지 못해도 무료로 체험할 수 있게끔 게임 벤치마크 화면을 넣어드리며 어떤 옵션에서 어느 정도의 프레임이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게끔 영상을 제작합니다. 또한 저는 판매 목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견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부품을 스폰서 혹은 광고 협찬받아서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비포함 견적이며 만약 윈도우가 없으시다면 윈도우 10 홈 FPP 처음 사용자용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약 17만원 정도 합니다. 만약에 5만원만 주세요, 정품 깔아드릴게요, 이렇게 접근하는 컴퓨터 업체가 있다면 무조건 불법 설치임을 알아주세요. 윈도우 정품은 PD, 박스와 제품 키 카드가 동봉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격 순으로 바로 진행합니다. 30만원대는 엑셀, 워드, 한글 같은 문서 작업 쓰기에 충분하고도 충분합니다. 거기에 롤까지 중후보로 잘 돌아가며 만약 간단한 수준의 포토샵 작업을 하신다면 그것 또한 충분합니다. 또한 라이젠 2200G CPU 내장 그래픽카드에 들어가 있는 플루이드 모션이라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드라마, 영화 보는 데 있어서 정말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이 플루이드 모션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드릴 건데 우선 이 견적으로 롤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업에서 FHD 해상도에서도 100프레임 넘는 모습을 보여주며 롤만 한다고 했을 때 꽤 괜찮습니다. 프레임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해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자기 모니터가 몇 헤르츠짜리인지 모른다면 당신의 모니터는 99%의 확률로 FHD에 60Hz를 쓰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게임에서 나오는 프레임이 60프레임 이상으로 나와준다면 당신의 모니터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한의 부드러운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견적의 매력 요소 중 하나인 플루이드 모션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영화는 24프레임으로 제작되어서 나옵니다. 이 플루이드 모션이라는 기능은 24프레임의 영상을 60프레임으로 끌어올려줘서 부드러운 영화 감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럼 플루이드 모션의 온, 오프가 서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해봐야겠죠. 좌측이 플루이드 모션 오프, 우측이 온입니다. 저는 막눈이라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모니터에서 눈을 조금만 떼시고 두 화면이 동시에 들어오게끔 한 번에 같이 보시거나 혹은 좌측 화면을 5초, 우측 화면을 5초 이렇게 번갈아 보시면 체감됩니다. 자, 플루이드 모션은 뭔지 아셨을 테니 그러면 이 견적으로 구매하게 되실 때 만약 롤을 즐기시는 분이라면 내장 그래픽의 메모리 2기가를 할당해주세요를 요청하세요. 게임을 전혀 안하고 문서 작업 혹은 영상 시청만 하신다면 요청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50만원대 견적입니다. 오버워치 정도의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쾌적합니다. 정말 돈은 없는데 나는 게임 옵션 욕심은 안 바라고 게임만 할 수 있다면 행복할 것 같다면 이 견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건 참고용 자료인데 현재 제가 RX 580을 갖고 있지를 않아서 성능이 거의 비슷한 한 단계 낮은 RX 570 4기가에서 제가 직접 녹화했던 오버워치 프레임입니다. 매우 높은 옵션에서도 100보다 높은 프레임을 보여주며 제가 뽑은 견적인 RX 580으로 올라가시면 상업에서 144프레임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견적부터는 GTA5에서도 옵션만 중후보로 맞춘다면 렉 없이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70만원대 견적입니다. 가성비로는 나무랄 데가 없는 견적이죠. 여기서부터는 배그 유저들이 구매하셔도 쾌적하고 좋습니다. 그 외에 웬만한 고사양 게임들은 전부 옵션 타협으로 잘 돌아가줍니다. 역시나 게임 화면을 띄워드리면 더 좋겠죠. 배그 국민옵, 평균 프레임은 100 이상으로 잘 뽑히며 프레임이 잘 안 나오는 빅캔디 맵임에도 불구하고 꽤 할만합니다. 그럼 이 견적으로 144 모니터를 써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자주 있어서 하이프레임의 존재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하이프레임을 정말 쉽게 풀어드리자면 렉 걸리는 순간이 집계되는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이프레임을 보시면 좀 낮은 편이어서 60, 75Hz 모니터를 사용해서 배그를 하기엔 적합하지만 144Hz 사용하기엔 약간 부적합합니다. 배그만 한다면 75Hz 정도로 구매하세요. 그럼 오버워치로 넘어가면 배그와는 다르게 렌더링 100%의 매우 높은 옵션으로 설정하고 플레이 시에 평균 프레임이 144를 방어하며 하이프레임도 100 이상으로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오버워치 유저라면 144 모니터를 사용하기에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80만원대 견적입니다. 70만원대 견적에서 그래픽카드만 업그레이드 되었고 아마 올해의 저렴한 게이밍 데스크탑 중에서는 가장 스윗스팟에 있는 견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정말 80만원대 견적을 사기 위해서 돈이 조금 부족한데 그냥 70만원대 견적으로 구매할까 고민하신다면 저는 돈을 모아서 꼭 이 견적으로 가는 걸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80만원 견적은 70만원대랑 차이나는 점이 그래픽카드밖에 없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게임 성능이 어떨지 보여드리는 것보단 종합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배그에서는 70
70만원대 견적과 80만원대 견적 프레임 차이가 10프레임은 적어도 차이 나며 많으면 30프레임까지 차이가 납니다. 평균적으로 20프레임 정도가 차이 나는 모습을 보셨다시피 70만원대가 게임을 못해줄 수준은 절대 아니지만 그만큼 80만원대로 올라갈수록 더 쾌적한 환경이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돈을 더 모아서 이렇게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버워치로 넘어가서도 70만원 견적 대비 프레임은 약 10에서 20% 정도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 견적은 올해의 견적 중에서 고사양 게임뿐만이 아닌 다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정말 좋고 특히 영상 편집에도 답답함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또한 원컴 방송을 꿈꾸신다면 시작점에 있는 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견적부터는 메인보드에 NVMe 슬롯이 있어서 NVMe 초고속 SSD를 넣었다는 차별점이 있습니다. 살짝 TMI를 하자면 NVMe SSD의 읽기 속도는 3000MB/s 정도이며 일반 SSD는 500MB/s 정도입니다. 6배 차이 난다고 해서 부팅도 6배 빠르고 파일 옮기는 속도도 6배 빠르고 게임 로딩도 6배 빠른 건 아닙니다. 10초 걸리는 부팅을 1에서 2초 정도, 1분 걸리는 게임 로딩을 10초 정도 단축해줍니다. 초기에는 NVMe들의 가격이 일반 SSD의 3배 수준이어서 구매자들이 3배의 값을 주고 이 정도 시간을 단축하기엔 아깝다는 게 NVMe였습니다. 그런데 PM982는 삼성 컨트롤러가 탑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SSD와 동일한 가격 혹은 더 저렴한 가격을 보여주는 미친 가성비의 NVMe여서 NVMe를 지원하는 메인보드 견적에는 무조건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원대 견적부터는 CPU의 발열이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CPU 쿨러가 계속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제 게임으로 넘어가서 프레임이 극악으로 떨어지는 수직 낙하에서는 100 근처의 프레임을 방어하며 하이 프레임은 40대 프레임이 나와줍니다. 한적한 곳에서는 150 프레임을 방어하며 하이 프레임은 100 이상으로 뽑힙니다. 프레임 드랍이 심한 워모드 미라마에서도 144 근처의 프레임을 뽑아주며 하이 프레임은 50에서 60 정도 선을 방어해줍니다. 그리고 오버워치에서는 그냥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우 높음에서 144는 무적 방어하며 200프레임은 뽑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견적부터는 배그 유저들도 144 모니터를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아까 80만원대 견적에서 보여드렸던 이 장면은 훈련장에서 주변에 오브젝트랑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곳에서 나온 프레임이어서 훨씬 프레임이 높게 나온 거고 80만원대 견적이 절대 100만원대 견적 성능 못 따라잡습니다. 다음 견적은 120만원대 견적인데 변경된 점은 그래픽카드입니다. 그리고 케이스가 바뀌었고 시스템 쿨러도 추가되었는데 성능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건 그래픽카드밖에 없습니다. 그럼 방금 견적과의 프레임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약 5에서 10% 정도의 차이이며 10만원을 더 투자할 가치는 있는 편입니다. 다음은 150만원대 견적입니다. 주 목적이 게임밖에 없다면 이 견적을 추천드립니다. i7 9700F의 재고가 품절이라면 i7 9700을 구매하셔도 됩니다. 메인보드는 B360 중에서 나름 괜찮은 B360M 어루스 프로입니다. 조금 더 발열과 전력 소모가 심한 i7 9700K를 넣고도 과부하를 빡세게 걸어서 몇 시간 동안 전원부가 버텨내고 클럭도 손실 없이 버텨줘서 이 메인보드를 선택했습니다. 한마디로 i7 9700F 정도는 충분한 메인보드입니다. 가성비도 좋고요. 그래픽카드는 현 시점 고사양 그래픽카드들 중에선 제일 가성비가 뛰어난 RTX 2070 슈퍼입니다. 이 본체의 게임 성능도 올려드리겠습니다.
160만원대 견적으로는 120만원대 견적의 고급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사양 게임도 하시고 영상 편집 혹은 작업을 하신다면 무조건이고 원컴 방송도 훨씬 쾌적하게 잘 되는 편입니다. 이 견적은 며칠 전 제가 리뷰했었습니다. 바로 전 영상에 있으니 자세한 부분을 원하시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에선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배그 에랑델 맵에서 평균 160에서 170 프레임이 나오며 하이 프레임은 100대가 방어가 가능합니다. 이 정도 사양이 된다면 QHD 모니터로도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말을 바꿔서 하자면 QHD 모니터를 사용하려면 이 정도 사양은 써줘야 합니다. 오버워치에서는 높으면 300프레임까지 찍고 평균으로 280프레임이 나오며 하위 프레임은 200이 나와줍니다. 오버워치 유저라면 FHD 240Hz 모니터를 써줘도 충분합니다. 정말 고사양 게임인 배틀필드 5에서는 최상업으로 맞춰놓고 평균 80대, 하위 40대 프레임이 나와줍니다. 이번 달의 추천 견적은 160만원대 견적으로 끝입니다. 이유는 방학 시즌으로 인한 컴퓨터 구매율 폭등으로 인해 컴퓨터 부품의 가격이 오르고 있고 하이엔드급 CPU들은 이미 품절이거나 가격이 너무 올라버려서 저는 구매한다면 말리진 않겠으나 적어도 제가 직접 추천 견적으로 넣진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간중간 넣진 못했지만 SSD가 NVMe SSD인 PM981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견적부터는 전부 방열판 추가해주면 좋습니다. 존스브 M.2 2280 히트싱크 제품을 추천드리며 얼마 하지 않으니 꼭 추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컴퓨터 구매는 영재 컴퓨터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재 컴퓨터 사장님은 제가 리뷰 활동하는 것을 도와주시고 또한 한국에서 컴퓨터 하이엔드 업체 중 세 손가락에 드는 업체여서 제가 유일하게 추천드리는 업체입니다. 맨날 제가 직접 조립해주면 안 되냐고 요청하시는데 여기가 저보다 더 하드웨어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견적 추천은 여기까지 마치며 게임 벤치마크 하나하나 다 넣어서 만들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영상 하나 만드는 데만 거의 세 영상 만드는 수준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만큼 저번 영상에서 제 수고를 알아봐주시고 격려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또한 월간 견적 콘텐츠의 조상님인 뻘지연구소의 뻘지님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감사합니다. 컴퓨터와 하드웨어를 좋아하신다면 구독도 감사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영상 3일째 만드느라 힘드네요. 감사합니다. 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